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미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있던 이야기, 다만 바쁘고 고단한 시간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그 이야기를 오늘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이 영상 속의 이야기들을 끝까지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아주 조용하고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마치 봄비가 내린 후 땅속에서 씨앗이 조용히 움트듯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한번 들으시고 끝내지 마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산책하실 때도, 잠들기 전에도, 밥을 드시면서도 틀어두시면 좋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내가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진 경험.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고 돌아서는데 발걸음이 왜 그렇게 가볍던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을 해드렸을 뿐인데 오히려 내 가슴이 따뜻하게 가득 차오르던 그 느낌.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기분 탓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진짜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이미 오래전에 밝혀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울 때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질 때 나오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사실인데요. 남을 도울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다른 어떤 쾌락에서 오는 도파민보다 지속시간이 더 길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순간은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 행복감은 금세 사라지지요. 반면에 누군가를 도운 기억은 며칠이 지나도,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얼굴, 그 고마워하던 눈빛, 그 순간의 온기가 기억 속에서 오래오래 빛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베푸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신호. 또한 남을 돕는 행위는 세로토닌의 분비도 함께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불안과 우울을 다스려주는 호르몬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어두울 때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괜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 경험해 보셨지요? 그것이 세로토닌이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을 진심으로 도울 때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함께 나옵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 혹은 연결의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집니다. 정리하자면 남을 돕는 일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강력한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비싼 탕약보다 어떤 건강, 보조식품보다 더 강력한 보약이 바로 나눔과 봉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이런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무려 40% 가까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 2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의 저하 속도가 훨씬 느렸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남을 도우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이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베푸는 삶이 건강한 삶이라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입니까? 그렇다면 나눔과 봉사는 반드시 크고 거창해야 할까요? 봉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원봉사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큰 돈을 기부해야 한다. 힘든 곳까지 직접 찾아가 땀을 흘려야 한다. 몸도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는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깊은 지혜를 담은 불교 가르침 중에 무제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나눔을 말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불편해도, 나이가 많아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아름다운 나눔의 방법들이지요. 오늘은 이 무제칠시를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들으시면서 이 중에 내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한시입니다. 밝은 얼굴로 베푸는 것이지요. 화한시는 말 그대로 온화하고 밝은 얼굴빛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꽃은 향기를 내뿜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피어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밝은 얼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저 온화하고 밝은 얼굴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는지요. 아파트 복도에서 만나는 이웃, 마트 계산대의 직원, 버스 기사님, 공원에서 스치는 산책객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봅니다. 그 얼굴이 굳어 있거나 찌푸려져 있으면 상대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 온기가 담겨 있으면 상대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열립니다. 이것은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나눔입니다. 어느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 짧은 다짐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그분이 다니시는 경로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되셨다고 합니다. 별다른 재주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늘 밝은 얼굴로 맞아주셨기 때문이었지요. 밝은 얼굴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체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며 환하게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얼굴로 하루를 나가보세요.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나눔입니다. 두 번째, 언시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베푸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이 말이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는 깊이는 그 어떤 물건보다 깊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에 남아 힘이 되어주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 몇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말은 강합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은 마치 추운 날 누군가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지듯이 따뜻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려줄 때 오늘 밥이 유난히 맛있구나, 고마워라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 며느리는 그 한마디로 하루 종일 힘이 날 수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를 지나치면서 항상 수고가 많으셔요,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아요 라고 해보십시오. 그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맙다. 특히 여러분처럼 삶의 경험이 깊은 분들의 말 한마디는 젊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무게를 가집니다. 세상의 풍파를 겪어온 분이 잘하고 있어 참 대단해라고 하는 말과 아직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는 긴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언시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나눔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심시입니다. 마음을 열어 베푸는 것이지요. 심시는 단순히 상대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있지요. 내가 직접 그 상황에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라고 느끼는 것. 그 공감 하나가 이미 훌륭한 나눔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흐르면서 두 개 부딪히면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모양을 따라 부드럽게 돌아 흐릅니다. 마음을 여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모양을, 상대방의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맞추어 함께 흘러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많이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오래 연락이 없는 오래된 친구, 몸이 아파서 기운이 없는 지인들.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도움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시지요? 이 한마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을 안으로 들이는 것, 그것이 심시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마음의 문을 조금 더 넓게 열어두면 됩니다. 네 번째, 안시입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사람은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 존중받는다는 느낌, 혹은 무시당한다는 느낌, 외면당한다는 느낌. 이 모든 것이 눈빛을 통해 전해집니다. 따뜻한 눈빛은 마치 햇볕과 같습니다. 겨울 햇볕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면 방이 실제로 따뜻해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따뜻한 눈빛이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비추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 추위를 조금이나마 녹여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때문에 눈빛을 잃어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식구들이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지요. 그 속에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나눔인지 모릅니다. 손자, 손녀가 제잘제잘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눈을 맞추며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하고 반응해주는 것. 며느리나 사위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것. 이 눈빛 하나가 상대방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람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 하나가 누군가에게 살아갈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대화하는 상대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것이 안시입니다. 5번째, 신시입니다. 몸을 움직여 베푸는 것입니다. 신시는 내 몸을 직접 움직여서 상대를 돕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겨워하는 사람 곁에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한 걸음 다가서는 것. 길을 잃어 두리번거리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어디 찾으세요? 하고 물어봐 주는 것.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데 우산이 없어 처마 밑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함께 쓰시겠어요? 하고 우산을 내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시입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나는 몸이 이러니 신시는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시는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화기를 들어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 가까운 이에게 조용히 다가가 등을 토닥여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몸을 움직이는 나눔입니다.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몸을 움직여 남을 도운 사람은 그 활동이 단순한 운동과 달리 뇌에 훨씬 더 강력한 긍정적 자극을 준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걷는 것과 누군가를 돕기 위해 걷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봉사를 위해 몸을 움직이면 운동의 효과와 나눔의 기쁨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내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오늘 딱 한 번만 몸을 움직여 누군가를 도와보십시오. 그것이 신시입니다. 6번째, 좌시입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지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가장 널리 알려진 좌시이지요. 하지만 좌시는 단지 앉는 자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양보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가지려 했던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앞세우는 마음을 말합니다. 식탁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을 자식이나 손자에게 먼저 내어주는 것. 이야기 중에 내가 먼저 말하려던 것을 잠시 참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순서를 기다리는 줄에서 급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하세요 라고 양보하는 것. 의견이 다를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상대의 생각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좌시입니다. 양보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양보를 하고 나면 내가 더 풍요로워진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마치 닫혀있던 창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채우려 하지 않고 비워두면 더 좋은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요. 양보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것을 얻습니다. 상대방의 감사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뿌듯함이지요. 그 뿌듯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딱 한 번 내가 먼저 가려 하던 자리를 상대방에게 내어주어 보십시오. 7번째, 방사시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방사시는 본래 집이나 공간을 나누어주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상대방이 내 곁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근한 이불처럼, 따뜻한 방 안처럼 내 곁에 있으면 편안하다는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 가장 편한 자리를 권하고 차 한 잔을 따뜻하게 내어드리고 편히 계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 가족이 힘들어 보일 때 잔소리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 누군가 속 이야기를 꺼낼 때 섣불리 판단하거나 충고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것.
언제든지 와서 차 한잔 하라는 열린 마음을 전하는 것. 이런 배려들이 모여 상대방에게 나는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된다, 편안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 편안함이 상대방의 삶의 쉼터가 되어줍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빠르게 돌아갈수록 이런 편안한 사람 한 명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차려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 그것이 방사시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무제칠시 7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화한시, 언시, 심시, 안시, 신시, 좌시, 방사시. 밝은 얼굴, 따뜻한 말, 열린 마음, 호의 어린 눈빛, 몸으로 돕기, 자리 양보, 그리고 상대의 마음 헤아리기. 이 7가지 중에 지금 당장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쯤은 보이시지요? 이 무제칠시의 아름다운 점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지위나 명예가 없어도 됩니다. 살아온 세월과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보다 풍성하게 베풀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부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디에 사는지로 부를 측정하려 하지요. 하지만 그 부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그 사람 돈 참 많았지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작 오래 기억되는 것은 그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때 그분이 해주신 말 한마디 덕분에 내가 그 시절을 버텼어. 그분이 내밀어 주신 손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어라는 이야기들이지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푼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온기를 심어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따뜻함이 함께 불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은 죽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심어준 온기가 다음 사람에게, 또 그 다음 사람에게로 전해지며 오래오래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 건네셨던 따뜻한 말들, 내밀었던 손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살아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진정한 부자이십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작은 나눔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한마디가 그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가족 중 한 명에게 칭찬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내 미소가 참 예쁘다. 고마워. 네가 있어서 든든해. 밥이 맛있구나.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나 지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보십시오. 요즘 잘 지내? 갑자기 생각나서. 이 짧은 문자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자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늘 나는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 작은 다독임이 내일 또 베풀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선한 습관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음식을 먹고 편한 집에 살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것도 물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짜로 행복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연구자들이 임종을 앞둔 노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대답의 대부분은 놀랍게도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내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답한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쳐 뒷바라지했던 시간, 힘든 이웃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었던 순간, 낯선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돌아서던 그 장면, 이런 순간들이 우리 삶을 완성시켜주는 것들입니다. 통장에 쌓인 숫자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남긴 온기가 우리 삶의 진짜 결산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데 거대한 가로등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촛불 하나도 충분히 발밑을 밝혀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그런 작은 촛불이 되어 내일 아침 여러분이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살아오신 그 세월 자체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요. 그 삶으로, 그 경험으로, 그 따뜻함으로 오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 주십시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버튼 하나가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커다란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음이 힘드신 분,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또 하나의 무죄칠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따뜻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